역시 뭐 구글에서 뭐 스펙트럴 시어럼 프루프 이렇게 치니까 뭐 첫 페이지에 뭐 한 탑 3 혹은 5 내에 나오는 뭐 그런 머티리얼들 중에 하나를 쫓아가니까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써가지고 이렇게 했고, 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수업 때 증명을 지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여러분들이 그 저 릭스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숙제의 일부가 돼요. 요 스펙트럴 시어럼의 증명을 복습이죠. 네. 자, 그러면 스펙트럴 시어럼은 기본적으로 그 다이아고널라이저블, 그러니까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생각을 할 때, 네,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기본적으로 그 스퀘어 매트릭스,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고, 그 정사각 행렬에서는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존재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이런 형태, 뭐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꼴이 뭐 어디 있을까요? 네, 뭐 이런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꼴에서 저 V라는, 즉 아이겐 벡터들을 컬럼으로 가지는 저 V라는 매트릭스가 이 인버터블한 혹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이제 이 3x3 매트릭스에서는 그 가까이 컬럼 벡터들도 3차원일 것이고, 그 3차원의 아이겐 벡터들이 총 3개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게 나와야 이게 아이겐 디컴포지션 존재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아이겐 벡터가 그 이 3차원 공간,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3x3이면 하여튼 컬럼 벡터는 3차원 벡터일 거고, 그 벡터가 이제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게 3개보다 스트릭클리 적게 얻어질 때, 그러니까 2개 혹은 그 이하로 얻어지면 그거는 이제 이 V라는 인버터블한 V 매트릭스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또 다이아고널라이저블이라는 말과 똑같고, 왜냐면 이거는 또 그때 뭐 봤던 것처럼 이제 D는 이제 A에다가 V 인버스 이렇게 쓸 수가 있었으니까요. 이게 곧 A를 Similarity Transformation에 의해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바꾼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게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가능하면 이 Similarity Transformation에 의해서 어떤 주어진 스퀘어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변환할 수 있을 때, 이게 곧 이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각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두 개는 하여튼 다 동치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메트릭 그래서 포인트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는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는 아이겐 디컴포지션 없을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있을 수 있고 이렇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다룰 때, 시메트릭 매트릭스로, 그러니까 스퀘어 매트릭스고 시메트릭 매트릭스일 때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항상 존재한다. 그게 이제 어떤 이 스펙트럴 시어럼의 핵심이 되고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만족하려면 그때 이제 이야기했었던 이 스펙트럴 시어럼의 이제 여러 이제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요 조건, 그러니까 시메트릭한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그거는 언제나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고, 근데 그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한 게 기본적으로 이 올소고널리 다이아고널라이저블, 그러니까 이제 아이겐 벡터들이 다 모두 다 이제 올소고널한 벡터들로 어느 두 개도 다 수직인 형태로 이 아이겐 벡터들이 나온다. 언제나. 그러니까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항상 존재하고 혹은 항상 다이아고널라이저블하고, 시메트릭 매트릭스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아이겐 벡터들이 다 올소고널한 성질까지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3가지 조건이 뭐냐면, 이제 A가 이제 이 실수, 그러니까 algebraic multiplicity가 이제 다 이렇게 그것들을 다 합치면 하여튼 n by n 매트릭스에서 n 개, 그러니까
n by n 시메트리컬 매트릭스에서 이거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솔루션 혹은 우리 아이겐 밸류들은 무조건 다 실수만 나온다. 허그는 아예 없다. 라는 게 이 첫 번째였고요.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뭐 열심히 막 증명을 했었죠. 뭐 이렇게 해갖고 쭉 저 초록 형광색을 쫓아가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n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 n차 방정식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그 중에는 허근도 있을 수 있고 실근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건 근의 개수를 합하면 5개가 나오는데 시메트릭 매트릭스에서는 이 5개가 모두 다 실수라는 게 이 첫 번째 티어럼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이게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존재할 때는 바로 이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가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그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는데 이게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다 이제 최대값을 만족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의 합이 요 테이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아이겐 벡터에서 그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제 그게 항상 그 최대값으로서 그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와 똑같을 때 그때가 곧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다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꼭 시메트리컬 매트릭스가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가 언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존재하느냐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즉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랑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가 될 때 이게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한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었죠. 근데 포인트는 시메트릭 매트릭스면 항상 이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그 최대값인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를 달성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다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n개의 실근이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요 합이 2와 1의 요 합은 어쨌건 그 매트릭스 사이즈가 3x3이면 2와 1의 합은 언제나 3이 나올 것이고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요 두 개 합은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게 3이 되어야만 세 개의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가 뽑아지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거는 뭐냐면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가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아까 이건 나고 요 테이블에서 요 GM이라고 불리는 게 항상 AM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일단은 증명을 해볼게요. 그건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아니라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도 다 항상 만족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퀄러티가 성립이 되면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해지는 거고. 자, 그러면 그거를 일단은 증명을 한번 해보면 자, A가 일단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방금 봤던 이런 아이겐 밸류들을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통해서 그 유니크한 혹은 디스팅트한 아이겐 밸류들을 다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각각의 컬럼들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1, -5 이렇게. 그러면 그 아이겐 밸류가 가지는 이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만약에 m이라고 해볼게요. 즉 예를 들면 5x5 매트릭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 중에 이제 아이겐 밸류가 예를 들면 뭐 -2가 한 3개쯤 나왔고 4가 1개, 그 다음에 5가 1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아까 봤던 테이블인 람다이고 이쪽이 AM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쪽에 GM은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 요거를 한번 보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3보다 작거나 같겠죠. 근데 그게 왜 그러면 3보다 항상 그러니까 왜 그게 3보다 작거나 같을지를 우리가 지금 한번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m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 m은 그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직관적 의미가 뭐냐면 바로 람다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a 마이너스 람다 i, 이걸 우리가 만약에 b라고 그때 지칭했었죠. 이 bx is equal to 0, 여기서 x, 그 가능한 모든 그 솔루션 x 벡터들을 다 모았을 때 그게 곧, 그러니까 이런 이 오른쪽이 0인 이런 방정식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걸 이제 이제 데이빌레이 책에 따르면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B 파트 오른쪽이 이제 0인 저런 방정식을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네, 그다음에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모든 요 x 이 솔루션 셋을 우리는 바로 B의 널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널 스페이스. 그리고 그 널 스페이스 혹은 이 식을 만족하는 그 x들을 모두 다 모으면 이거는 सब스페이스가 돼요. 즉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닫혀 있는, 네, 그 조건을 만족하는 सब스페이스가 되죠. 이것들이 하여튼 다 다음 주에 우리가 시험이죠. 다음 주에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들이 다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하여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친숙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뭐 선정대수에서 여러 이제 성질 중에 가장 기본 성질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만족하는 솔루션 셋은 सब스페이스다. 즉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닫혀 있는 집합이다. 근데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닫혀 있는 이런 이제 서브스페이스는 항상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그 베이시스 벡터들의 어떤 유한한 개수의 베이시스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저 이제 서브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베이시스 벡터를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베이시스 벡터는 그 정의상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를 우리는 저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우리는 그 서브스페이스의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를 우리는 그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요 x가 하여튼 뭐 예를 들면 3차원에서 뭐 1, 2, 5와 그 다음에 뭐 3, 2, 1 요거 두 개는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죠. 그래서 요거의 어떤 스팬으로 이 서브스페이스가 만약에 나타내어진다면, 물론 이거는 여기 5x5 매트릭스랑은 맞진 않아요. 왜냐면 5x5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5차원 벡터를 가져야 되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예로서 어쨌건 이 두 개의 벡터의 스팬으로 이렇게 서브스페이스가 표현된다면,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이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를 우리는 디멘전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2인 거죠. 지금 여기선. 자, 그러면 어쨌건 지금 B, 그러니까 람다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서 A 마이너스 람다 i를 이제 얻어서 만든 이 매트릭스 B를 가지고 bx is equal to 0라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솔루션 셋을 우리가 나타내면, 그것은 सब스페이스고, 그래서 그 सब스페이스는 어떤 특정한 파이나이트한 개수, 유한한 개수의 베이시스 벡터의 스팬으로 나타내질 수가 있고, 그 디멘전을 우리가 이제 m이라고 불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5차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x5 매트릭스니까 그냥 하나 뭐 더 추가를 하죠. 1, 2, 5, 4, 2, 3, 2, 1, 0, 3. 요거 두 개는 아마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겠죠. 같은 라인에 있지 않으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거예요. 요 두 개. 어쨌건 이러면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m은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값은 우리가 m을 예를 들면 뭐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알지브라익 멀티플리시티는 지금 여기서 설정한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인 혹은 그 bx is equal to 0의 솔루션 셋의 디멘전 혹은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인 2보다 하여튼 요 값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한번 해보죠. 요거를 이제 m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거를 우리는 결국 또 dimension of its eigenspace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bx is equal to 0를 만족하는 요거를 이제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의 아이겐스페이스라고 부르죠. 네, 그러면 이게 2는 뭐 이게 5차원 벡터니까 5차원
5차원 어떤 전체 공간상에 있는 그거의 부분 집합으로 표시되는 이 서브스페이스는 당연히 베이시스 벡터는 5보다 작거나 같죠. 뭐 이거는 당연히 그렇죠. 5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서브스페이스를 잡았을 때 그 서브스페이스가 디멘전이 5보다 더 클 일은 없어요. 즉 5차원 공간상에서 5개보다 더 많은 수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벡터를 뽑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뭐 이건 항상 뭐 만족하는 너무나 당연한 성질이요. 그래서 이제 5×5라는 n이 지금 5죠. 그러니까 5보다 작거나 같고. 자, 그러면 그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 이 만약에 2라고 한다면 그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는 요 벡터와 요 벡터, 이런 벡터들을 우리가 v1부터 vm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이 다 5차원 벡터고 이것들이 지금 m개만큼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시작한 가정은 이제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2다, 혹은 그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이제 혹은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2다라고 이제 출발했으니까요. 혹은 m개니까. 됐죠?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다음엔 우리가 요 두 개의 벡터를 어떤 그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들 때 요 이제 벡터를 일단 처음 쭈루룩 m개의 컬럼 혹은 2개의 컬럼 벡터로서 일단은 요 매트릭스를 만들 때 일단 채워 넣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5차원 벡터죠? 그 다음에 m은 지금 현재 2개죠.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이 2개의 벡터 이외에 이 2개의 벡터 이외에 이 5차원 벡터 상에서 지금 보면 이 2개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몇 개의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더 뽑을 수 있죠? 3개죠? 5차원이니까. 그렇죠? 그 3개는 그럼 어떻게 뽑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2개가 우리 아이겐 스페이스의 2개의 베이시스 벡터, 즉 결국 이 2개가 아이겐 벡터인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bx is equal to 0의 솔루션이니까. 자, 그러면 이 5차원 공간에서 저 2개의 벡터랑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예를 들면 3개의 벡터를 뽑으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적당히 숫자를 막 만들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거는 이제 그램-슈미츠 올소고널라이제이션이나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3개의 벡터, 그러니까 이 2개와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3개의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찾으려면 이 2개랑 어떤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 3개를 찾으려면 이 2개가 그냥 그러니까 이 3개는 우리가 아무거나 찾아도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문제 세팅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3개를 그냥 손쉽게 편리하게 이 기존에 주어진 이 2개랑 그냥 올소고널한 벡터 3개를 찾자. 이 얘기랑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일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문제를 한번 바꿔보자고요. 스페셜 케이스로서 우리는 어쨌건 하나의 그러니까 3개의 ベクト 이거 2개랑 그냥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거 그냥 아무거나 이 3개의 벡터 세트만 찾으면 되니까. 그렇죠? 올소고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3개의 벡터들이 3개의 벡터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이 12542와 이걸 이렇게 다시 뒤집어야 되죠. 12542 3103 이걸 이렇게 벡터를 옆으로 뉘었어요. 트랜스포즈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5차원 벡터인 예를 들면 x1부터 x5까지 5차원 벡터 is equal to 0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요 이제 벡터를 찾아요. 그럼 이것도 이 매트릭스를 예를 들면 C라고 하면 이 C에 대한 널 스페이스인 거예요. 근데 이 C에 대한 널 스페이스, 이 C의 널 스페이스의 차원은 3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3개의 이 솔루션 셋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3개의 벡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벡터 폼으로 만들어 갖고 어떤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 3개를 뽑는 거는 그건 하여튼 생략을 할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그 시험 범위로서
아마 그건 이제 9월 25일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나요? 챕터 1이 들어갔나요, 우리?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약간은 기계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고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그 저기 여기서 3개가 나온다는 건 어떻게 알죠? 3개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또 이제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그것 중에 이제 랭크 티어럼이라고 있죠. 랭크 티어럼. 이 랭크 티어럼이 뭐죠? 이 랭크 티어럼은 뭐냐면 자, 이 매트릭스의 랭크가 몇일까요? 랭크는 이제 2예요. 왜 그러냐면 매트릭스의 랭크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제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으로 결정이 돼요. 즉 그러니까 요 5개의 벡터들의 스팬을 생각을 할 때 그 스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서브스페이스 그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 몇 개냐. 일단 5개로 스팬을 했으니까 뭐 일단은 5개의 스팬인 거는 맞지만 이 5개 중에서는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는 2개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서 뭐 피벗을 통해서 구해지는 뭐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잘 뭐 당연히 또 알아야 될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매트릭스의 그거 이제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의 랭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랑 이제 dim, 콜, a 이거랑 똑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요 숫자는 이제 rank of a 트랜스포즈랑도 또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dimension of column space of a 뿐만 아니라 column space of a transpose 즉 이거는 dimension of column row space of a 결국은 이 row space는 뭐냐면 요 2개 이 로우 벡터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팬 즉 일단 이 스팬은 기본적으로 5차원 공간에 있는 거죠. 왜냐면 로우 벡터는 5차원이니까요. 아까 컬럼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2차원에 속하는 서브스페이스인데 로우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로우 벡터들은 각각 5차원이니까 그러니까 5차원 상에 존재하는 스페이스고 이 2개 로우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리니얼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2가 돼요. 그래서 이제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도 2가 되고 그게 곧 우리가 이 매트릭스를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해서 얻어지는 에슐론 폼이라고 불리는 그 형태에서 이제 그 피벗의 개수가 되는 거죠. 얘들 다 좀 잘 알아야 되고 이게 결국 또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고 자 그다음에 랭크 티어럼은 뭐냐? 랭크 티어럼은 뭐냐? 이 컬럼의 개수 이 A가 이제 m by n 매트릭스가 있을 m by n 매트릭스라고 할 때 컬럼의 개수는 얼마죠? n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랭크 티어럼은 뭐냐면 이제 rank of A 즉 컬럼 혹은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 2 이거랑 그 다음엔 이제 dimension of null space of A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그러니까 A를 지금 C라는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C는 바로 2x5 매트릭스예요. 그죠? 2개 로우 5개 컬럼 그러면 이제 컬럼의 개수는 이제 5고 그 다음에 이제 랭크는 지금 현재 여기서 2죠. 그러니까 요 값은 뭐냐면 3이 나오고 즉 이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3이라는 뜻이 되고 이게 곧 이 AX is equal to 0 혹은 CX is equal to 0라는 요 호모지니어스 리니얼 시스템의 솔루션 셋의 이제 디멘전이 3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3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얻어지게 돼요. 네. 자, 근데 지금 이 방정식을 우리가 갑자기 이 방정식은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그거를 좀 설명을 안 했는데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뭐 수직이라는 거가 여기서 이제 관련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방정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주어진 요 벡터가 얘랑도 수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내적이 되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 벡터가 또 이 밑에 있는 요 두 번째 요 벡터랑도 내적이 돼서 0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이 방정식 우리가 그 내적의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해보면 저 솔루션 벡터 x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5차원 벡터 중에 1, 2, 5, 4, 2와 도 수직이어야 되고 3, 2, 1, 0, 3과도 수직인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들을 모조리 다 찾는 게 바로 이 솔루션 셋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주어진 이 두 개의 벡터가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걸로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 5차원 공간상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 3개가 더 있다라는 건 알죠. 근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 그 3개가 리니얼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거에 좀 스트릭트한 버전으로서 이 두 개랑 그냥 아예 올소고널한 벡터도 역시 3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 3개의 올소고널한 벡터 그러니까 이 두 개와 올소고널한 벡터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다만 여기서의 베이시스 벡터는 지금 여기서의 이 베이시스 벡터가 지금 얘네 둘이 서로 수직이 아닌 것처럼 이 방정식, 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을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해갖고 파라메트릭 벡터 폼으로 나타내서 그 베이시스 벡터를 얻어내면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세 개의 벡터 내에서는 수직이지는 않게 나와요. 그죠? 이 두 개도 지금 현재 수직이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 두 개랑 여기서 찾아진 이 솔루션에서의 베이시스 벡터 세 개랑은 어느 두 개의 페어를 뽑아도 수직이에요. 저기서 두 개 중에 어느 거 하나, 여기서 세 개 중에 어느 거 하나를 뽑아도 수직이죠. 그죠? 그게 곧 이 방정식의 의미였으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와 이 세 개 서로 간엔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5개, 그러면 5개 리니얼 인디펜던트 벡터를 싹 얻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5개의 올소고널한 벡터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바로 이 두 개 내에서 QR을 돌리면 되고 여기 얻어진 이 세 개 내에서 QR을 돌리면 이 두 개 내에서 올소고널 해줬고 이 세 개 내에서 올소고널 해줬어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는 올소고널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벡터 페어에 대해서 이 5개를 대상으로 봤을 때 모든 벡터 페어에 대해서 수직인 올소고널한 어떤 베이시스 벡터 5개를 5차원 공간상에서 이제 얻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하여튼 뭐 필요하다면 올소고널한 버전으로까지 다 만들 수는 있어요. 어찌됐건 자, 우리의 원래 스토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지금 현재 가정이 아이겐 밸류가 어떤 특정하게 -2라고 했을 때 그거에 지오메트리 멀티플리시티가 2 혹은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2다라고 했을 때 그거의 베이시스 벡터가 이렇게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 두 개가 나왔고 이거 두 개의 어떤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그렇지만 실제로 올소고널한 벡터 3개를 또 찾을 수 있었어요. 이 방정식을 풀므로써 그래서 거기서 방정식의 이제 베이시스 벡터를 얻음으로써 요거 주어진 두 개의 벡터 그 다음에 3개의 나머지 올소고널한 혹은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 3개를 찾을 수 있었고 그거를 가지고 요 매트릭스 S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두 개는 저거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5 빼기 2 즉 3개의 아까 이거를 통해서 얻어진 벡터를 또 3개를 이렇게 얻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5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5차원 공간상에서 얻었어요. 그러면 5차원 공간상에 있는 5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이렇게 쭈루룩 컨캣을 해갖고 컬러마이즈로 컨캣을 해서 이렇게 만든 매트릭스 S는 인버터블 해요. 그렇죠? 5x5인 스퀘어 매트릭스고 5개 차원에서 존재하는 5개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컬럼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매트릭스는 인버터블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S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S를 가지고 우리는 그 지난번에 배웠던 Similarity Transformation을 한번 이 A라는 오리지널 매트릭스에다가 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A가 있으면 양쪽을 S와 이제 S 인버스를 이렇게 한번 감싸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Similarity Transformation이 가지는 성질은 뭐였죠? 그게 이제 숙제가 어제까지였으면 증명을 아마 했을 텐데 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항등식이 된다. 즉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A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과 B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거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동일하다라는 말은 그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정확하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이 최소한 여기 위에 있는 이 람다 디스팅트한 람다 및 algebraic multiplicity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유지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일단 염두에 두고 요 similarity transformation을 이렇게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면 먼저 요 AS, 요 뒷부분에 해당하는 요 AS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S 인버스는 그냥 일단은 두고 AS는 S가 하여튼 5개의 컬럼 벡터를 갖고 있고 A가 왼쪽에 꼽혀졌어요. 그러면 요 기본적인 어떤 그 행렬곱을 바라보는 어떤 그 컬럼 컴비네이션의 퍼스펙티브에서 요 각각의 V1, V2, V3 이런 것들이 각각의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 코에피션트로서 역할을 해갖고 이 왼쪽에 있는 매트릭스 A가 가지는 컬럼들 재료로 쓰이는 이 공통의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코에피션트가 되어서 아웃풋 매트릭스의 각각의 컬럼을 구성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한다면 바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AS에서의 첫 번째 컬럼은 바로 A가 가지는 그 컬럼들을 재료로 하고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 코에피션트는 바로 V1을 쓴 그 형태가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요 컬럼이 하나 나오죠. 또 두 번째 컬럼은 또 얘를 리니어 컴비네이션 코에피션트를 써서 나오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엔 또 3개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죠, 여기. 네, 이건 뭐 그냥 쉬운 거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S를 우리가 A와 S 곱한 거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봤어요. 자, 그 다음엔 자 S 인버스에다가 요 각각의 요 컬럼들을 가지는 요 매트릭스랑 곱한다 라는 어떤 의미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이제 이틀짜리 강의 중에 거의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이어서 뭔가 지금 강의가 진행이 발전이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으로서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change of basis, 베이시스를 바꿀 때의 어떤 고 연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그거를 증명 하나하는데 좀 뭔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하려니 되게 오래 걸리는데 뭐 최대한 그래도 좀 네. 자, 이게 V 인버스 V라는 어떤 인버터블한 매트릭스가 있어서 어떤 주어진 벡터랑 V 인버스를 이렇게 곱한다. 이 말은 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요 y는 뭐냐면 요 어떤 벡터 x가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4,3이라고 있을 때 이거는 바로 V 인버스를 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요 이제 점을 요 V라는 요 X라는 요 점을 지금 V1과 V2가 이렇게 생겼어요. V1은 3,1이고 V2는 마이너스 2,1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3,1 마이너스 2,1 요게 이제 V1, V2가 될 때 이렇게 이제 만든 매트릭스를 이걸 V라고 한다면 V 인버스에다가 이제 X를 곱한다. 이 말은 뭐 기계적으로는 그냥 인버스 곱한 다음에 곱하면 되는 건데 이 V 인버스가 가지는 이제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V 인버스가 있을 때 V가 가지는 요 벡터들 요 벡터들의 어떤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요 X를 표현하고 네,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 코에피션트가 곧 우리의 이 V 인버스 X가 가지는 의미라는 거죠. 그죠? 즉 이거를 이제 Y라고 해보면 이거는 이제 VY is equal to X고 이 X는 바로 V가 가지는 두 개의 컬럼들 요거에다가 Y 그러니까 Y1, Y2 즉 이것도
결국은 이 두 개의 벡터의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코에피션트를 바로 y1, y2를 써서 이제 x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v1, v2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x를 v1,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낸다는 거는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곧 이게 평행사 변형이죠. 그러니까 v1과 v2를 가지고 v1과 v2를 적당히 잘 길이를 느리건 줄이건 해갖고 이제 x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혹은 그 평행사 변형 꼭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즉 그래서 그거는 바로 지금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x라는 점은 v1의 2배를 해야 되고 v2에는 1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배수에 해당하는 2와 1 요게 곧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2와 1이라는 어떤 요 값은 아까 얘기했던 그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2차원 공간상에서 우리는 요 x라는 이 4,3은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시스 벡터를 요거 1,0과 이제 0,1 요 두 개, 이거를 우리가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라고 부르죠.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막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거기 위에서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라서 좀 네. 하여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요 1,0을 4배 하고 0,1을 3배 해갖고 만들어지는 요 평행사 변형, 이게 그런데 이제 직교하는 어떤 두 개의 베이시스 벡터니까 그걸로 만들어지는 평행사 변형은 꼭 직사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요 같은 요 고정된 점을 좌표계를, 그러니까 1,0과 0,1을 썼을 때 저 점을 만들어냈을 때의 그 지금 요게 지금 몇 배냐 요걸 따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v1과 v2라는 요 이제 좀 삐딱하고 길이도 서로 다른 요 벡터가 주어져서 이 같은 좌표 공간상에 있는 고정된 전혀 움직이지 않은 요 x라는 벡터를 나타낼 때 그 좌표계가 이번엔 새로이 바뀌어서 좌표계가 이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x축이 진행이 되고 y축은 좀 삐딱한 방향으로 여기가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어떤 그 동일한 2차원 공간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을 나타내는 좌표계를 우리가 변환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글쎄요. 요 점은 지금 3,6이죠. 그거는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직교 좌표계로서 이 모는 종이 정확하게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지는 저 모는 종이로 볼 때 바로 이 좌표계가 하나, 둘, 세 개 옮겨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 점은 요 좌표계로 본다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고 또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좌표가 몇 컴마 몇이어야 될까요? 이게 새로운 베이시스를 쓴다면 3,3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약간 삐딱한 하나의 그 정사각형이 어떻게 보면 이 평행사 변형, 각도도 더 이상 90도가 아니고 각각 가로축과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도 더 이상 똑같지 않은 이런 평행사 변형의 형태로 좌표축이 새로이 정의가 되어서 저 점들을 그 새로운 좌표축으로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이 V 인버스를 곱한다 라는 건 기계적으로 말 그대로 역행렬을 곱해서 그냥 역행렬을 구해서 곱할 수도 있지만, 이거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이 x라는 주어진 벡터를 바로 V라는 매트릭스가 가지던 요 컬럼들,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었을 때 그 개수값, 혹은 그게 곧 이 지금 삐딱한 요 V1과 V2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좀 모는 종이, 그러니까 평행사 변형을 하나의 그 모는 종이의 그 네모로 정의하는 그런 좌표계에서의 어떤 새로이 할당되는 좌표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곧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의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1로 오면, 자 여기서 S 인버스가 지금 곱해지고 있죠.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아직 곱하지 않은 그거를 S 인버스를 요 컬럼 벡터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컬럼 벡터들이 이루어져 있는 매트릭스가 오른쪽에 곱해져 있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S 인버스를 여기다 곱해서 첫 번째 컬럼을 얻고 S 인버스를 요 두 번째 컬럼 벡터에다 곱해서 두 번째 그거를 얻게 되죠. 이게 그 컬럼 컨비네이션에서 이제 나오는 아까와 똑같이, 그렇죠? 근데 자 그러면 AV1이라는 어떤 컬럼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걔를 S가 가지는
컬럼 벡터의 그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코에피션트를 찾아서 그러니까 S가 가지는 그 컬럼 벡터들로 새로이 정의되는 그 좌표계에서의 좌표값을 찾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자, 일단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았으면, 자, 일단 여기서 그럼 한 단계 우리가 더 진행을 해보면, 요 AV1은 바로 이 V1과 V2는 뭐였냐면 바로 이 아이겐 스페이스에서의 베이시스 벡터이기 때문에 AV1은 곧 람다 V1이죠. 그렇죠? 그래서 람다가 지금 마이너스 2인 지금 상황이긴 한데 람다 V1 그리고 람다 VM까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AV1이 람다 V1, 뭐 AVM까지는 다 람다 VM이니까. 왜냐면 V1부터 VM까지는 다 아이겐 스페이스에 아이겐 스페이스에 포함된 아이겐 벡터니까요. 자,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람다로만 다 바꿨고 이쪽은 다 그대로 뒀어요. 자, 그러면 S 인버스를 이렇게 해보면, 자, S 인버스는 S의 컬럼 벡터가 가지는 좌표계로 나타냈을 때 그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했고, 자, 람다 V1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좌표계가 이번엔 S 인버스, 그러니까 S가 가지는 베이시스 벡터는 V1, V2, 그 다음엔 나머지 3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3개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 총 5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벡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해당하는 첫 번째 벡터인 V1에다가 람다를 곱한 거. 요 벡터를 V1부터 V5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V1, V2,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3개 나머지 벡터를 U1, U2, U3라고 한다면 어쨌건 요 총 5개의 베이시스 벡터를 통해서 이 좌표계를 써서 이 벡터를 나타내면 그 좌표값은 뭐가 될까요? 그거는 곧 바로 람다 그 다음에 0000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요 그림에서 예를 들면 우리한테 주어진 벡터 x가 예를 들면 v1에 예를 들면 한 3v1이라고 해보죠. 3v1. 그럼 얘는 이 점은 v1과 v2라는 베이시스 벡터를 고려할 때 v2나 뭐 어느 것 다른 것도 다 포함이 하나도 안 돼 있대. 딱 v1만 포함이 돼 있고 v1이 그냥 3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좌표계로 나타내면 v1에 해당하는 개수는 3이고 나머지 v2나 이런 애들은 그 개수 값은 0인 거죠. 세로의 그러니까 좌표계는 v2나 어떤 그 기타 다른 그 벡터 성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표계로 나타내면 람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자, 근데 예를 들면 하나 또 질문을 던져보면 요 람다 V1이라는 요 벡터를 V1부터 그러니까 V1, V2, U1, U2, U3 요 5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로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좌표계에서의 그 계수값을 찾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솔루션이 이 람다 0000 이거 이외에 다른 솔루션도 없다라는 걸 어떻게 개런티할 수 있죠? 즉 이게 그러니까 휴리스틱하게 혹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성분이 V1이 람다만큼 있고 나머지는 없어 보이니까 그냥 심플하게 람다 세팅하고 나머지 성분은 다 0000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외에 다른 솔루션이 혹시 있을지, 다른 솔루션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솔루션은 결론적으로 없는데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 혹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5개 이제 어쨌건 베이시스 벡터 5개가 다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S 인버스가 정의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S 인버스, 그러니까 S가 가지는 컬럼 벡터들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에 의해서 스팬되는 सब스페이스의 어떤 점은 이 베이시스 벡터들, 그러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어떤 유일한 리니어 컴비네이션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솔루션은 무조건 하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 지금 하나를 찾았고 이거 이외에 더 이상의 다른 솔루션은 없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면 V2 AV2를 람다 V2로 바꿨어. 이것도 람다 V2로 바뀌죠. V2도 아이겐 벡터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또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0 람다 그다음에 0000 000이 되겠죠. 왜냐면 람다 V2는 V1부터 V2 그다음에 U1, U2, U3에 대한 그 좌표계로 생각을 해보면 V2 성분만 있잖아요. V1 성분은 거꾸로 0이고, 그러니까 0 람다 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가 람다 0000, 0 람다 0000, 그다음에 00 람다 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총 이게 몇 개까지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정의한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인 m개만큼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자, 그 다음엔 나머지는 이 뒤에 3개 컬럼이 더 있잖아요. U1, U2, U3. 아까 여기서 찾은 3개 추가적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벡터들. 걔네들에는 그냥 거기다 A를 곱했고 그 다음에 S 인버스를 그냥 또 곱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3개를 이렇게 더 쓰게 되죠. 그죠? 그 3개는 바로 요 S 인버스 A U1 뭐 S 인버스 A에 U2, U3까지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매트릭스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한 B고, 이 B라는 매트릭스는 이제 A와 오리지널 매트릭스와 시밀러한 매트릭스, 즉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정확하게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매트릭스가 있어요. 즉 이 매트릭스는 지금 크게 보면 하이 레벨에서 보면 여기 이걸 이제 파티션드 매트릭스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선형대수에서 조금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어드밴스된 그 테크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매트릭스를 또 이렇게 그 서브 매트릭스로 쪼개서 볼 줄 아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의 어떤 뭐 이런저런 필요한 연산들을 또 전개를 해나갈 수 있는 게 좀 되게 중요한데, 여기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는 지금 기본적으로 5x5 매트릭스인데 2개까지의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2였으면 요 지금 요 부분은 2x2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바로 2x3. 요 부분은 좀 뭐 납작하게 그리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예요. 요 부분은 3x2. 이 부분이 3x3인 요런 이제 파티션드 된 매트릭스로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매트릭스가 B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A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과 B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동일하고, 그러면 B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이 매트릭스에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람다가 있죠. 그러면 요 B, 이게 사실 람다라고 좀 쓰기 좀 이게 좀 또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B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어떻게 만들죠? 여기다 B 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람다가 이제 미지수인데 여기서 람다를 이미 우리가 노테이션을 써버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B의 아이겐 밸류를 우리가 뮤라고 할게요. 뮤 I. 이거의 이제 디터미넌트 이거 0. 이게 B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람다는 하여튼 고정된 상수예요. 우리가 출발한 아이겐 밸류였죠. -2 예를 들면 여기다 이제 뮤라는 미지수를 다 가운데 빼는 거잖아요. 여기도 빼기 뮤, 여기도 빼기 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게 B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매트릭스의 지금 이 형태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서는 람다 마이너스 뮤가 m승은 무조건 나와요. 그게 왜 그러죠? 그게 또 아마 이것도 아마 요 다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될 텐데, 그
디터미넌트 구하는 방식들이 좀 있어요. 디터미넌트. 이제 2x2 매트릭스에서는 이제 A, B, C, D 이런 매트릭스가 있을 때 AD-BC가 우리가 디터미넌트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저기 디터미넌트는 참고로 그거를 보면 돼요. 그 OCW 길버트 스트랭의 OCW 고기 온라인 그 렉처에서 디터미넌트에 해당하는 그 40분짜리 렉처 두 개가 있어요. 그거 두 개 딱 보면은 디터미넌트는 약간 거의 완벽하게 파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꽤 좀 잘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하면서 보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강의에서도 하는데, 이제 디터미넌트라는 주제는 이 리니어 알지브라라는 큰 어떤 그 학문의 영역이 있으면 이게 서양대에서는 굉장히 얼기설기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베이직한 그런 개념들이 막 이것저것 다 연결이 돼 갖고 계속 그 위에서 쌓여 올라가지만, 이 디터미넌트는 좀 약간은 좀 독립된 섬과 같은 좀 그런 거예요. 그거 자체로서 완결성이 딱 그걸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완결된 그 하나의 딱 그 독립된 주제로서 그 강의에서 이제 한 1시간 한 80분 정도의 분량을 이제 강의를 잘 이해를 하면 뭐 디터미넌트 완벽하게 파일을 하는 건데, 어쨌건 이거에서 디터미넌트가 예를 들면 뭐 3, 5, 2 뭐 이렇게 블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잔뜩 있어요. 또 그리고 디터미넌트는 렉탱귤러 매트릭스에서 정의가 될 수 있나요? 디터미넌트는 그 이 역행렬을 결정해 주는 게 디터미넌트잖아요. 디터미넌트가 0이면 역행렬이 없고 0이 아니면 디터미넌트 역행렬이 있고 뭐 이거잖아요. 근데 역행렬은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만 정의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디터미넌트도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만 정의가 돼요. 그래서 뭐 스퀘어 매트릭스, 즉 예를 들면 뭐 7x7 매트릭스를 한다. 아유, 되게 많네요. 네,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다 00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여러 공식 중에 이제 하나로서, 이거 공식의 이름 자체를 내가 까먹긴 했는데 이게 아마 코팩터 포뮬라인가 뭐 그럴 거야 사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하여튼 네, 이거 얘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이제 디터미넌트는 이거의 이제 DET는 뭐냐면 3 곱하기 DET에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 이 3을 택한 요거랑 요거를 싹 다 네. 네, 이거는 지금 여기도 지금 이거는 좀 정확하게 보면 여기도 이제 0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요만큼이 0이죠 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0이면 이제 네, 여기를 0으로 다 써볼게요. 네, 그러면 약간 이 컬럼을 잡아갖고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제거해서 요거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그 다음엔 이게 다 체커보드 패턴처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이렇게,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에 요거를 제외한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빼고, 그런 게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한 컬럼이나 로우를 잡았을 때 하나의 엘리먼트만 난제로고 나머지가 싹 다 0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얘 곱하기 요 로우와 컬럼을 제거한 그 서브 매트릭스에서의 네, 디터미넌트 그것만으로 나타내죠. 네, 나머지 다 0이니까 나머지 그 코팩터가 아마 다 0이어서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이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근데 이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도 마찬가지로 요 컬럼을 선택하면 이제 5를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그다음 5에 해당하는 로우와 컬럼을 지우고 나머지 서브 매트릭스. 그럼 결국 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기본적으로는 3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디터미넌트 누구냐? 누구의 디터미넌트냐? 바로 얘
얘의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 우리가 B라고 하면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3 곱하기 5 곱하기 2의 디터미넌트 오브 B가 되는 거예요. 이 하여튼 그 디터미넌트를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를 하면 거기에 이제 코팩터 포뮬라로서 이제 뭐 쉽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요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로 돌아와서 이것도 이해를 해보면 코팩터 포뮬라 지금 좀 전에 썼던 걸 쓰면 이제 이거의 빼기 람다를 해놓고 이거의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얘만 이제 안 되고 이 밑에는 쭉 다 0이죠. 그렇기 때문에 람다 마이너스 6 곱하기 서브 매트릭스 요만큼의 디터미넌트. 근데 이 두 번째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도 람다 마이너스 뮤죠. 결국은 람다 마이너스 뮤가 요 m개만큼 m 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곱하기 디터미넌트가 바로 요 서브 매트릭스 저 부분에 디터미넌트랑 곱해지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이제 디터미넌트는 우리는 뭐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부분이 이제 뭐 B, 네, 이거를 이제 이 매트릭스를 B라고 하고 이제 얘를 이제 B11, 얘를 B12, 얘를 B21, 얘를 B22라는 서브 매트릭스로 부른다면 바로 이거는 이제 B22 마이너스 이게 이제 X를 내가 여기 뮤로 써야 되는데 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뮤 마이너스 람다가 아니라 이거는 람다 마이너스 뮤죠. 이거에 하여튼 이게 또 K야 이거 M. 네, M승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저 꼴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뮤가 이제 우리 변수고 람다라는 근을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로서 보면 몇 개를 가지느냐? m개를 가지죠. m개는 최소한 있는 거예요. 근데 m개보다 더 있을 수도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바로 요 B22에서도 요 람다 마이너스 뮤가 또 있으면 다 합쳐보면 람다인 해가 이쪽에서 하여튼 m개는 확보가 됐고 저쪽에서 이제 m개가 또 생기면 실제 이제 이 매트릭스 B의 아이겐밸류가 람다인 저 람다의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는 바로 m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요 스타팅 포인트는 뭐였냐?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m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는 m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질문 있어요? 네. 저 B1, 2 부분은 0이 아니고 0이 아니어도 되냐고요? 이게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에서는 0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뒤쪽에서 또 이야기를 또 할 텐데 이거는 0이 아니어도 이제 그 디터미넌트는 여전히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것도 하여튼 총 2x2의 서브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진 파티션드 매트릭스 형태인데 지금 코팩터 포뮬라를 써보면 이 컬럼을 선택하든 로우를 선택하든 그건 상관없거든요. 디터미넌트 오브 A랑 디터미넌트 오브 A 트랜스포즈랑 똑같기 때문에 로우랑 컬럼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서 하여튼 여기서 컬럼을 선택을 하면 이제 3만 난제로니까 이것들을 선택했을 때 코팩터는 싹 다 우리는 없어도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얘를 선택을 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컬럼과 이 로우와 이 컬럼을 다 지운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있는 쪽 연두색에 포함된 쪽 X 부분들, 파서블리 난제로인 부분들은 우리가 아예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디터미넌트를 이러한 형태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줄을 따라서 한 거니까. 네, 좀 설명을 어떻게 더 하기는 좀 뭐 잘 못하겠네. 하여튼 이건 뭐 그냥 디터미넌트의 프로퍼 성질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 위에서 이 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스퀘어 매트릭스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아이겐 밸류가 있을 때 그것에 이제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 혹은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는 그 해당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다 성립하는, 그러니까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성질인데, 자,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이게 이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와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 그러니까 AM, GM이라고 할게요. 그 AM과 GM이 정확하게 이제 똑같다. 이게 이제 만족이 되기 때문에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또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어떤 스펙트럴 시어럼을 다 증명을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보죠. 즉 여기서 출발하는 매트릭스 A가, 이거는 A예요. 이건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A라는 매트릭스가 시메트릭하면 아까랑 스토리는 똑같아요. 거의 스토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위에서처럼 어떤 특정한 아이겐 밸류 하나를 잡아서 그것에 대한 아이겐 스페이스를 따지고 그 아이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를 또 구하고 또 그 뭐 예를 들면 5x5 매트릭스에서 2개 구했으면 나머지 그것과 역시 또 올소고나란 혹은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 3개를 또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개를 얻는 거죠.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벡터 5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쨌건 거기까지 스토리는 정확하게 동일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거 2개를 우리가 그램-슈미트 올소고널라이제이션을 해요. 그래서 수직이고 벡터의 길이가 각각의 이제 컬럼 벡터의 길이를 다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까지 해요. 즉 올소 노멀 벡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 2개도 수직이고 길이가 1이 되도록. 자, 그 다음에 이 2개랑 우리가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3개 더 얻는 거. 이 3개를 더 얻되 그거를 또 올소고널한 걸로 얻고 이 3개 내에서도 베이시스 벡터를 얻은 다음엔 다 그램-슈미트 그램-슈미트를 돌려서 3개의 올소고널 벡터를 얻어요. 그럼 우리는 5개의 올소노멀 벡터들, 올소노멀 베이시스 벡터를 얻었어요. 거기까지 얻는 거는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스퀘어 매트릭스, 그러니까 5차원에 살고 있는 5개의 올소노멀한 베이시스 벡터, 그러니까 서로 어떤 페어든 다 내적하면 0이고 혹은 서로 수직이고 길이가 다 1인 이러한 매트릭스를 우리가 올소고널 매트릭스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그 올소고널, 이걸 숙제를 다 했었어야지 이게 되는데, 그 올소고널 매트릭스의 역행렬은 S 트랜스포즈였죠. 그 매트릭스를 S라고 한다면 그것의 역행렬은 이제 S 트랜스포즈죠. 점점 이게 한 장에 내가 우겨 눌러다 보니까 점점 덴시티가 높아지고 글씨 폰트가 작아지긴 하는데, 자, 그래서 아까의 그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S 인버스 S를 이렇게 해서 A라는 이번에는 시메트리카 매트릭스를 가정을 할 때, 근데 여기서 S라는 매트릭스를 아까,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를 만들 때 요걸 이제 우리는 올소 노멀 혹은 올소고널 매트릭스를 얻어낸 거예요. 그럼 그거의 역행렬은 S 트랜스포즈가 되니까 이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도 S 트랜스포즈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랑 스토리는 동일해요. S 트랜스포즈는 일단 두고 여기에 있는 A와 S를 먼저 곱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는 아까랑 스토리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리고 이 앞에 것들은 다 람다 v1, 람다 vm이라는 상수 곱하기 그 아이겐 벡터로 다 변환을 했어요. 여기까지 뭐 스토리는 다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도 사실 스토리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S 인버스, 이게 사실 그러니까 S 트랜스포즈를 하면 S 트랜스포즈는 이게 좀 뭐 지우긴 했는데, S 트랜스포즈는 여기 이렇게 로우 벡터들로 그 올소 노멀 베이시스 벡터가 이렇게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아까처럼 그 베이시스 벡터가 이제 새로이 정의가 될 때 그쪽에서의 어떤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 주어진 베이시스에 대한 코에피션트 혹은 좌표값을 찾는 거. 그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또 람다 0000 0 람다 0000 해갖고 네, 이게 지금 m개만큼이 나오는 거죠. 아까랑 스토리가 여기까지는 완벽히 동일해요. 네, 그렇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또 이게 S라는 매트릭스가 올소고널 매트릭스면 이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는 이제 여기 부분은 그냥 S 인버스라고 우리가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S 트랜스포즈로 우리가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트랜스포즈된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성을 해갖고 이걸 이 매트릭스랑 곱한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거는 요 V1 트랜스포즈와 요 벡터의 4종 그게 곧 요 1,1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에요. 그죠? 그럼 V1은 아까 길이가 1자리에 올소 노멀한 벡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을 하면 1이 나오고 상수는 우리가 앞으로 뺄 수 있으니까 람다가 그죠? 그 다음에 얘랑 그러니까 1,2 자리 여기 지금 0으로 표시되고 있는 1,2 자리의 값은 바로 얘와 이 두 번째 람다 V2 근데 V1, V2 V들과 U들은 다 올소 노멀한 거니까 이거 내적을 하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0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또 저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 하여튼 여기까지니까 아까랑 스토리가 정확하게 동일하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 지금 2x2 파티션드 매트릭스를 지금 구성을 했어요. 이만큼의 다이아고널 블락 여기는 0 여기는 뭔가 난제로라고 볼 수 있는 뭔가 있고 여기에 이제 또 뭔가 있죠. 자 여기까지 스토리가 똑같고 그 다음엔 여기서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가 그 A가 이제 시메트릭하다는 걸 이용을 할게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바로 요 매트릭스 우리가 B라고 했다면 요 B 트랜스포즈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B 트랜스포즈는 당연히 뭐 이 위에 있는 S 트랜스포즈 AS의 트랜스포즈죠. 얘네들은 순서가 완전히 뒤집히고 트랜스포즈를 각각 붙이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요 S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여기에 붙대 요 트랜스포즈가 이제 붙어서 S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A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S 트랜스포즈는 또 S가 나오죠. 여기까지는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시메트릭한 A의 성질을 이용을 해갖고 A 트랜스포즈가 A랑 똑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면 A 트랜스포즈 A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이게 결국은 애초에 이 B가 가지던 정의랑 동일해요. 그죠? 즉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인데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오른쪽에 올소고널 매트릭스 왼쪽에는 그 올소고널 매트릭스의 역행렬이자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이런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해당하는 매트릭스는 걔도 언제나 시메트릭하게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B 트랜스포즈랑 B랑 지금 똑같다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B도 시메트릭하다는. 즉 B가 시메트릭하다는 게 뭐냐? B가 이 지금 2x2의 파티션드 매트릭스에서 여기가 2x2고 여기가 2x3 그 다음에 여기가 3x2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매트릭스가 시메트릭하다는 거고 이거를 이제 대각선으로 보면 이 파티션드 매트릭스에서 이 부분이랑 똑같아지는 거고 이 부분도 이 부분 내에서 시메트릭한 거고 이거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니까 이미 시메트릭하고 그러면 지금 이 오프 다이아고널 파티 이 부분과 저 부분이 시메트릭하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러면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람다 대각선 첫 번째 1,1 블락 그 다음에 여기가 0 그리고 저쪽도 시메트릭하니까 0 이쪽은 뭔가 난제로 근데 쟤도 B22도 쟤 자체로서도 시메트릭해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야기를 하죠. 5분 뭐 일찍 끝내되 우리가 10분만 쉬어서 이제 12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오늘 24일 시험이에요. 네. 그 레이 책에서만 나온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금 배운 진도는 전부 네. 다음 주 시험은 그렇죠. 다음 주 시험은 지금 배운 거 안 들어요. 그림 그렸는데 재밌더라고. 얘 빼고 얘 찾으려고 하면 얘 찾으려고 할 정도하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개 써면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여기가 여기 써면 돼. 근데 왜 쉬는 데 영화할 때는 써는 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 손두 개잖아.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 얘는 이제 시그마가 하나 나와서 이걸 더블 왜 있어?
얘 거를 돌리니까 얘 거에 대해서만 썸이 내가 아까 전에 그게 뭐 X에 대해서 볼때 세 개가 나와 네 개가 나와서 W와 이 레이어에 대해서 여기 거랑 같이 넣으면 멀티 프로포게이션인데 오케이, 땡큐. 두 번째 키에 시리 보이는 세 번째 키에 BC 오케이, 땡큐. 시즌 내용 여기는 내려가 쏘 시그몬이 시그 누가 먼저? 여기 EX는 여기서 넣을 스페이스가 B가 넣을 스페이스가 B가 넣을 스페이스가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할게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요 스펙트럴 시어럼 증명을 아까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좀 이제 릭스로 뭐 혹은 이제 원하면 이제 레이텍으로 작성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영어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렇게 해서 좀 증명을 멋지게 본인만의 어떤 스펙트럴 시어럼 증명을 해갖고 제출을 또 다음 주까지 해주는 숙제가 나갈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 거의 다 했는데 자, 어쨌건 그러면 그 블락 다이아고널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 우리가 얻었죠. 그 B라는 매트릭스. 근데 B가 이제 원래 오리지널 매트릭스 A와 시밀러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엔 이게 자, 이게 그 B와 A의 아이겐 밸류들은 정확하게 동일하죠.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까지 정확하게 동일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겐 벡터는 어떨까요? 아이겐 벡터는 이제 뭐 뒤에도 뭐 좀 또 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아이겐 벡터도 이제 좀 뭔가 1대1의 어떤 그 인버터블한 원투원 매핑이 존재하거든요. 아이겐 벡터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AV is equal to lambda V라는 아이겐 밸류와 벡터가 만족하는 이 식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similarity transformation B를 뭔가 여기서 뭔가 S라고 했나요? 네, S랑 뭐 S 인버스 이런 형태로 얻어지는 매트릭스 B를 얻고 나면 자, 이 람다는 B의 아이겐 밸류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 B에서는 과연 무슨 벡터일 때 바로 람다의 요게 될까요? 여기 물음표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A는 여기서 이제 SB S 인버스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식에다가 우리가 왼편에 S를 곱해요. 그럼 SA V 그 다음에 람다 V를 하고 그 다음엔 요 V 자리에 혹은 이 V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그러니까 V가 이제 S 인버스 W. 그러니까 V라는 원래 람다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있었으면 V랑 이제 어떤 이 관계를 만족하는 S 인버스 W가 V인 그런 W라는 벡터를 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V라는 벡터를 바로 아까 그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를 생각을 하면 S가 가지는 컬럼 벡터들을 베이시스로 했을 때 그 베이시스들의
S로 이루어지는 그 좌표계에서의 좌표값이 곧 W죠. 그렇죠? 네. 아, 네네, 그러네요. 미안해요. 네, 원래는 이제 S가 람다의 왼쪽에 가야 되지만 상수는 이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V를 어쨌건 그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를 통해서 이제 그 S가 가지는 컬럼 벡터들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코디네이트를 W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에 있으면 이제 이거를 뭐 대입을 해보면 S 인버스 W 그 다음에 람다의 S의 S 인버스 W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S 인버스 S A S 약간 좀 약간 꼬였네요. 여기다가 S 인버스를 곱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SW를 이렇게 할게요. 네, 그렇죠. 네. 이 V가 SW여야지 V라는 원래 V인 벡터를 S가 가지는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냈을 때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코에피션트를 W라고 할 수가 있고 W가 그래서 S의 컬럼 벡터들을 우리의 베이시스라고 했을 때 그 좌표값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래야 스토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B의 W 람다 W가 되니까 바로 W가 곧 B의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 S는 기본적으로 이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나오는 그 S고 그래서 이제 인버터블한 매트릭스고 인버터블한 매트릭스는 요 V와 W 간에 이제 1대1 매핑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V라는 오리지널 아이겐 벡터가 있으면 걔를 이제 S가 가지는 베이시스로 이제 그냥 좌표계를 새롭게 정의해서 나타내어지는 그 좌표값 그게 우리의 W인 거예요. 그게 곧 이 B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근데 이게 원투원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하게 A의 아이겐 벡터나 B의 아이겐 벡터는 그냥 뭔가 그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든가 그 베이시스 벡터들도 다 그냥 S에 의해서 변환, S 인버스에 의해서 저쪽으로 역변환 뭐 이거를 그냥 하는 형태의 이제 1대1 매핑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여기 스토리로 와서 우리는 이 B, 그러니까 요 블락 다이아고널 형태의 이 B에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B가 람다를 아이겐 밸류로 가져요. 왜냐면 B와 A는 시밀러이니까. 그런데 B가 가지는 아이겐 밸류 람다의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A가 가지는 아이겐 밸류 람다의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동일하겠죠. 이해가나요? 그게 벡터들이 다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B가 여기서 이제 출발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어진 매트릭스의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M이라고 했으니까 이 A의 어떤 특정한 아이겐밸류의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M이라고 했고 그러면 A랑 시밀러한 B 매트릭스의 동일한 아이겐밸류인 여기서 예를 들면 -2의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도 혹은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도 역시 M인 거죠. 그쵸? 자, 그 말은 이제 B 아까 뭐 BW is equal to 램다 W 이거를 만족하는 W 즉 그러니까 B 빼기 람다 I W is equal to 0 그러니까 이걸 뭐 C라고 하면 CW equals 0의 솔루션의 그 솔루션 셋의 디멘전이 M 혹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벡터 M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게 우리의 가정이죠. 우리가 이제 가정한 그 스타팅 포인트였고, 자, 우리가 아까 이 위의 증명에서 보면 일단은 아까 여기서 이제 람다 마이너스 뮤가 m승은 나온다는 건 우리가 알았고, 그래서 이제 GM이 그러니까 AM은 GM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근데 언제 그러면 스트리클리 크냐? 그러니까 같지 않고 언제 그러면 크냐? 바로 이 B22. 네, 여기가 그러니까 0인 거고 지금 이 B22에 해당하는 요 이제 2,2 그 서브 매트릭스 제가 제 자체가 뭔가 얘 디터미넌트가 뭔가 또 람다 마이너스 뮤라는 어떤 이 항을, 그러니까 이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 항이 또 튀어나오면 이게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가 GM보다 스트릭클리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B22에 혹은 이제 B22 빼기 마이너스 뮤 I 요거의 디터미넌트, 즉 B22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바로 얘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걸 보이면 우리는 이 저 B22에는 람다 마이너스 뮤 텀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보장할 수 있고, 따라서 딱 여기서 나온 m개만큼의 람다의 AM만큼이 딱 나온다. 그래서 이제 GM과 AM이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데, 자, 이건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제 B22가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람다라는 뭐 마이너스 2라는 람다라는 값은 이 B22의 아이겐 밸류이기도 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죠? 만약에 B22가 요 항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B22에 어떤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뭐 U라고 해보면, 이게 뮤, 근데 이거는 뮤 상수고 이거는 지금 U예요. U라는 벡터예요. 아니면 이제 써보자. V 썼고 U 썼고, 그냥 여기서 뭐 하여튼 U라고 할게요. 그 밑에도 U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아이겐 벡터고 이게 그러니까 람다 U 이렇게 되는 거예요. B22가 이 식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U가 뭔가 아이겐 벡터로서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람다라는 어떤 B22에도 적용될 수 있는 아이겐 밸류가 존재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B22의 디멘전은 혹은 매트릭스 사이즈는 얼마죠? 3/3이에요. 그렇죠? 3/3이고 이 U라는 B22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는 차원이 뭐냐면 3차원 벡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그 3차원 벡터를 U로 이렇게 가지고 그 위에다가는 아까 그 0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m개만큼의 0을 위쪽에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이제 5차원 벡터를 만들어요. 이 5차원 벡터를 만들면, 그러니까 이 위쪽에는 0을 두 개를 붙이고 아래쪽에는 그 B22에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U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5차원 벡터를 만들었으면, 요 5차원 벡터는 바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B라는 매트릭스에 역시 람다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되기도 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자, 요 벡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B라는 매트릭스에다가 이제 위쪽은 0,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U라는 B22에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이렇게 뽑아서 만든 저 5차원짜리 벡터를 이렇게 B 매트릭스와 곱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파티션드 된 형태로 본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 플러스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이 돼요. 그죠? 근데 이건 지금 여기 0이잖아요. 0 곱하기 U
그러니까 0 벡터와 u 내적을 하면 0. 이번엔 여기가 람다 그리고 0, 0, 0, 0.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다 0이잖아요. 여기가 다 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0이 나와요, 그냥. 그죠? 그리고 역시 두 번째 로우와 얘를 해도 또 0이 나오죠. 그럼 0이 곧 m개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죠? 0이 m개만큼 나오고. 그러니까 이 결과를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0이 이제 m개만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엔 이 밑에 쪽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제 얘랑 이 첫 번째 줄과 요거의 내적을 또 구해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바로 네, 그러니까 이 0 부분과 여기 0 벡터를 곱하면 역시 그냥 0이에요. 그죠? 0이라는 매트릭스와 저 0이라는 벡터를 곱하면 0이라는 벡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쪽 B22와 U를 또 곱하면 바로 네, 0과 0의 곱 더하기 B22와 U의 곱이 되니까 결국 0 더하기 B22 U니까 B22 U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0 점점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 자리에 이제 B22 U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B22 U는 그 U가 B22의 아이겐 벡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22 U는 람다 U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길쭉한 람다 U가 되고 이 위쪽이 0이 돼요. 즉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뭐냐면 이거를 다시 쓰면 람다를 이 앞으로 빼요. 람다를 앞으로 뺀다면 0이 나오고 여기에 U. 즉 B22가 가지는 추가적인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 항이 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이제 U라고 정의를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0을 위쪽으로 쭈르륵 붙여서 만들어진 이 5차원의 벡터 0 그 다음에 U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5차원 벡터는 이 크다란 매트릭스 B에 대한 아이겐 벡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람다에 대한. 왜냐하면 B에다가 0U를 곱하면 결국은 람다 곱하기 0U라는 동일한 벡터의 상수 람다 배를 한 게 되니까. 그러면 이 B라는 전체 매트릭스 큰 매트릭스에 역시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0000 U가 된다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좀 그 모순이 생기는 게 어디서 생기냐면 이 0이랑 이제 U를 구성을 해서 0이랑 U를 이렇게 컴캣을 해갖고 만든 저 5차원짜리 컬럼 벡터는 바로 전체 매트릭스 B의 아이겐 밸류 람다에 대한 아이겐 벡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벡터는 무조건 이 람다가 가지는 이 람다라는 마이너스 2가 가지는 이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 즉 이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2라는 말은 저 이 A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가지는 아이겐 밸류 마이너스 2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아이겐 벡터들 다 모아놓은 그 서브스페이스를 우리가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하고 그거의 차원을 우리가 이제 GM인 2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2보다 뭔가 추가적인 아이겐 밸류가 나오려면 여기서는 두 개로 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거 이외에 어떤 그 B22의 아이겐 벡터이되 이 어떤 B에 대한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는 아닌 그런 벡터가 나와야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2에는 별도로 2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어떤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 및 그것에 해당하는 이제 U라는 벡터가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B22라는 게 추가적으로 가진다고 가정한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는 그것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는 거기다 위쪽에 0을 붙여서 0을 붙이면 그거는 뭐 원래 이제 B라는 매트릭스가 가지던 람다가 마이너스 2에 대한 아이겐 스페이스에 이미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이 벡터는 무조건 다 이쪽으로 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생겼다 그러면 걔는 여기 이미 포함이 되었었어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돌고 돌아서 이게 이쪽에는 추가가 안 되고 저쪽에
쟤한테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겐밸류 및 아이겐벡터, 그러니까 같은 아이겐밸류인 마이너스 2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아이겐벡터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좀 결론을 우리가 얻게 돼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요 지금 내가 마지막에 지금 내가 이야기한 요 논리는 사실 나도 이게 아주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100% 이제 완벽하게 좀 받아들이지 조금 못한 측면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뭐 하여튼 대략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좀 그래도 메시지는 그래도 전달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은 여러 가지 좀 뭐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이 없이 좀 뭔가 증명을 하는 그런 방법은 사실 이거를 그 수학적 귀납법의 형태로 증명을 하는. 그러니까 뭐 1,1에서 이게 만족한다. 그러면 뭐 2,2라는 좀 더 한 사이즈 더 커진 매트릭스에서는 이게 또 하나 더 늘어났을 때 이제 추가적인 로우 및 컬럼들을 또 정의를 해갖고 이런 파티션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점화식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증명을 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방식도 있게 돼요. 근데 뭐 하여튼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도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결론은 뭐냐,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면 지오메트리 멀티플리시티가 m개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도 m개 이상인 거는 뭐 당연히 그건데 그 m개보다 더 스트릭트리 커질 수는 없다. 즉 혹은 저 B22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아이겐밸류 람다가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게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가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랑 항상 똑같다는 얘기가 결론이 도출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강의 자료로 이제 비로소 이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지난번에 증명했던 요 첫 번째 제일 쉬웠던 시메트릭 매트릭스면 그러니까 리얼 밸류를 원소로 가진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n개의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n개의 실근을 가진다. 그러니까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의 총합은 어쨌건 n by n 매트릭스에서 실근의 총합은 n개다. 그러니까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의 총합은 n개가 나온다. 근데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곧 이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랑 정확하게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들을 뽑을 수가 있다. 따라서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언제나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에서 이 애초에 2단원에서 이제 가장 처음에 우리가 증명을 했던 띠어럼 있잖아요. 그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대한 그 아이겐 스페이스들은 항상 수직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네, 요 테이블에서 나오는 이 둘 간에 나오는 아이겐 벡터들 두 개, 한 개는 서로 수직이다라는 뜻이 되고 이 두 개는 우리가 올소 노멀 베이시스 벡터로 다 변환을 할 수 있죠. 그램시미츠로 여기 내에서도 변환. 그러니까 이들 간에도 수직이고 이 안에서도 수직이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올소고널한 아이겐 벡터 n 개를 우리가 싹 뽑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 돼. 그래서 올소고널리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해지는 거예요. 시메트릭 매트릭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스펙트럴 시어럼의 이제 증명을 이제 완성을 한 게 돼요. 네, 그래서 B가 이게 AM is equal to GM for a symmetric matrix 이거고, 아이겐 스페이스는 서로 이제 올소고널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띠어럼 1인가 그거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언제나 올소고널리 다이아고널하다가 나왔어요. 질문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항목들을 증명을 하는 게 숙제. 네? 네. 그럼 지난번 숙제도 영어로 썼어요. 지난번까지는 내가 한글로 해도 괜찮은 걸로 할게요. 이미 제출한 학생들도 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자, 그럼 뭐 하여튼 제일 큰 약간 고비를 지금 한 3주 만에 이제 좀 넘겼고, 우리가 그러면 이 7-1단원을 이제
했고 이제 7-2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릭스 관련한 거를 좀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